안녕하세요. 복지를 말하다 박마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빠떼루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네, 이 용어는요, 레슬링에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레슬링에서 파테루를 강하게 발음하면 빠떼루가 된다고 합니다. 레슬링에서 반칙을 범한 사람에게 벌칙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우리 사회에서는 반칙을 범한 사람에게 빠떼루를 줘야 된다고 해서 큰 유행어가 됐었습니다. 그 유행어를 만든 빠떼루 아저씨, 우리 김영준 교수님을 복지를 말하다에 오늘 초청했습니다. 먼저 화면 만나보시죠.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당시 레슬링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비인기 종목이었다. 그런데 그때 호련히 등장한 한 레슬링 해설가가 있었다. 절대로 빠두를 줘야 된다. 빠두를 줘야 된다. 네, 드디어, 리바스한테. 구수한 사투리를 외치며 전 국민이 레슬링이라는 스포츠에 몰입하게 만든 장본인. 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경기대 교수.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열정적인 외침과 스포츠 정신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그가 우리 사회의 복지 문제에 그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가지며 반칙 없는 깨끗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 김영준 교수의 복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다. 네, 빠떼루를 줘야 된다. 우리 김영준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복지를 말하다 이렇게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사실 저 때는 제가 한 50대인데요. 나이를 공개하게 되네요. 그때 이 빠떼루를 줘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유행어가 됐었습니다. 그랬을까요? 예, 그리고 우리 교수님도 그때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복지를 말하다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LH공사 주택공사에서 한 27년간 네. 월급제를 하고 있다가 네. 퇴직하고 경기대학교 교육대원 교수로 네. 한 15년 정도 그렇게 후합 양성에 네. 했고, 또 뭐 좀 즐겁게 또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 이제 빠뚜라시빠뚜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네. 그것도 내가 주어진 하여튼 닉네임이니까 네. 잘 소화하면서 잘 지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동안 안 보이는 사이에 교수도 하시고 LH공사에서 또 직장으로서 활동도 하시고 또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1996년 애틀랜타 이게 올림픽 때 정말 이게 빠떼루를 줘야 된다는 거는 아마 그 당시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저의 시청자분들이 좀 이렇게 혹시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히트했던 용어였었구나. 예? 그런데 그때 뒷이야기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어디 식당 가시면 무료로 식사도 이렇게 주시고 뭐 그런 적 없었나요? 어땠어요? 여러 가지 있죠. 네. 첫째 이제 그때만 해도 스포츠에 그 팬클럽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처음으로 이제 빠뚜루 팬클럽도 생겼고. 팬클럽이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광고만 해도 네. 16개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또 단발에 광고에 1억도 한번 받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시절에 네. 아마도 사회 현상이 네. 많이 그 빠떼를 받을 사람들이 많았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가는 곳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일성 야구 얘기를 안 됐습니다. 제 친구인데 네. 그때는 하일성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가보면 하일성 씨가 저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죠. 너는 조금 사람들이 보면 네. 낯이 보고 나는 어른을 보지 않냐. 너는 하일성에 간다 그러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그래요. 빠뚜라시 간다. 네. 그 차이가 너와 나의 사회에서 바라보는 눈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참 대접도 대우도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인기도 있고 가족끼리 식사를 못 갔을 정도였으니까.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주택공사 했을 때인데 네. 연구소에 있으면은 아침에 출근하고 보면 쭉 서 있어 사인 받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쑥스러운 때입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하여튼 어떻게 보면 네. 즐거움이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일 수도 있죠. 네. 우리 복지TV 시청자분들은 아마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게 운전하시다가
혹시 반칙을 하신 적 없었나요? 있지요. 없을 리가 있습니까? 네. 가끔 나도 모르게 네.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하고 깜짝 하고 생각해 보면 아 잘못됐다 해서 이게 빠뜨려 받는 자세인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죠. 네. 그리고 우리 빠떼 아저씨, 우리 김영진 교수님은 고등학교 때 레슬링을 시작해서 아시안 게임 할 때도 메달도 따시고, 예. 그리고 이제 선수 생활을 하셨는데, 그 레슬링 선수 생활 시절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찍 대표 선수가 됐어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네. 장창선 옛날 선배라든지 네. 오정용 선배 이런 분들하고 어깨를 나누게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1학년 때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때마다 지금은 운동하는 사람들 별거 없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설렁탕 하나에 정말 달걀 하나 풀어도 이게 나의 복지다 이런 생각되니까. 그랬나요? 이제 지금은 뭐 젊은 사람 얘기하면 라면 먹으면 되죠 그러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뮤인 올림픽 67 아시안 게임에 뮤인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갔으니까 그때만 해도 올림픽이 참가의 의의를 둘 때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메달의 의의를 두지만 즐기지 못하고 그 메달에 매달려서 한 6, 7년 세월 보냈죠. 아,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김영주 교수님, 우리 빠떼르 아저씨, 뭐 후학들을 좀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LH공사, 지금 이제 LH공사, 예전에는 주택공사라고 그랬었는데, 예. 그곳에서 정말 도시와 또 이게 생활 관련, 주택 관련, 이 연구를 좀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월급쟁이 하면서, LH공사에 있으면서 주택 연구부장을 좀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택지 조사부장. 네. 그리고 이제 홍보부장 했는데 대부분 제가 말하자면 그 분야에 대한 베테랑이라고 자부를 하죠. 네. 사실 복지 그러면 기초적인 부분들이 의식주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주택의 여러 가지 지금 사회 현상도 어려운 분들도 있고 양극화도 있고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현주 교수님 바라보시는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또 교수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지 정책이 어떤 게 보면은 나눔 정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네.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고 봐요. 모든 정책들이 보면 해서 국가로부터 그냥 결정이 되면 나누어주는 식인데 이제는 참여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눔을 가질 수 있어야지 지금처럼 경우 예산 정책이 확정돼서 예산 나오면 나눠 먹고 바로 모르고 맨날 보면은 그게 그거잖아요. 이제는 그럴 때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예산이 뒷받침도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학습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후진적인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노력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영준 교수님은 좀 사시는 곳이 지금 오산이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예. 오산 그러면 사실 수원 밑에 오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오산에 사시면서 오산을 바라보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셔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오산 산 지 10년 제 2의 고향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늘상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계획 문제, 그다음에 이제 복지 문제,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이런 건데 지금 오산이 아쉬운 게 있어요. 사통 8달에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보면 우리가 개발이 좀 늦어지고 말하자면 요즘 말하자면 수익면에서 시간은 이런 것들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오산이라고는 특성을 한번 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민의 복지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요 일반 복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정치 복지는 참 미흡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그 얘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서로 갈등들이 너무 큽니다. 네. 우리 오산이라는 어떤 그 울타리가 보면은 네. 뭐 잘 아시잖아요. 끝에서 끝에가 뭐 10분이나 15분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오산이 좀 서로 이제 지역적으로. 밥그릇 몇 개 있는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고 냉철한 네. 이런 사고를 가지고 도시계획이라든가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해야 할 텐데 네. 조금은 서로 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죠. 네.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 네. 한번 좀 참여해서 그런 걸 좀 충족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갈등 구조 때문에 낭비되고 정말 이게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사실 갈등 구조를 개선할 부분은 상당히 요구되고 있고요. 예, 지금 앞으로도 그거는 개선이 된다고 예,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 간단히 얘기하자면 네. 제가 8남매의 장남입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우리 넷째가 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런 그래요? 게 뭐냐면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아버지가 네. 어린 걸 데리고 2년, 3년 동안 전국을 말이면 나수겠다고 네. 다녔단 말이죠. 다녀서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안 낫잖아요. 옛날에는 뭐 요즘 말하자면 단방약이라고 그러죠. 네. 고양이도 잡아 먹이고 해서 애가 건강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와서 야 어떻게 살래? 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형 걱정하지 마. 나 집 나갈 거야. 아유. 또 집 나가서 어떻게 살 거냐. 걱정 마라. 그래도 그 아이가 실천적으로 나가서 네. 이제 말하자면 구두 디자인을 배워서 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우리보다는 잘 살고 있고 네. 또 중국에 가서 한 160, 70명 직원 데리고 네. 디자인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우리 사회도 네. 우리 오산에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한 7,500분 될 거예요. 네.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서로 돌봄이 아니라 네. 서로 말하자면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학습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닌가. 네. 가족 중에 장애가 있으면 많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 가족은 그런 게 없었나요? 이제 왜 없겠어요. 네. 사람들이 이 집에 와서 보면 네. 좀 다리가 불편하니까 끌고 걷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바라보는 눈들 보면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네. 이거 우리 김영주 교수님은 동생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추억도 있을 것 같고 또 안 좋은 기억도 있을 것 같은데 동생분 그러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전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어렸을 때 네.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가보면 그 바라보는 눈초리가 네. 근데 이제 이 형제간들하고 이제 잘 못 어울리잖아요. 네. 그럼 어느 날 가보면 말이고 휘푸대라고 옛날에는 비료푸대 네.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저 형을. 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그때 보면 정말 가슴 아프고 옛날에 혼자 네.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이 바로 그때가 아니었는가.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장애라고 하는 게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네, 그렇죠. 그때는 왜 병신이 됐는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 보면 그 어렸을 때 좋아하는 방에서 네. 그 비료표에다가 그림 그리고 있는 것들이 지금도 늘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 좀 가끔 이렇게 지금 중국에 있잖아요. 동생분이. 예, 전화도 자주 하시나요? 그렇죠. 네, 지금도 그러면- 이제 그 동생이 네. 가끔 저 형수를 제일 기쁘게 하죠. 네. 아버지 제사나 어머니 제사 때 네. 그래서 그림을 꼭 챙겨서 말하자면 아버지 좀 잘 좀 차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도 늘 만나서 그렇게 지냅니다. 사실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잘해준 거는 기억에 잘 없지만 예, 잘못해준 거는 평생을 간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혹시 동생분한테 요거는 내가 정말 우리 동생한테 투구두고 미안한 게 있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사실이죠. 저희는 이제 네. 고등학교를 이제 이미 떠나서 네. 나왔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 생각은 때 이제 장남도 좀 가르치고 싶은 거 있지만, 네. 저 말하자면 동생에 대한 네. 말하자면 치료.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져가는 돈만큼 가한테 예를 들어서 네. 그 4년 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어느 때 보면 돈 좀 타고 가면서 보면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지금도 갈 때마다 미안한 게 내가 말하자면 전주 가서 유학한다고 모든 걸 가져가면 가한테는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몸이 아프니까 그 시즌만 해도 앉아서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도 참 당당하게 잘 자라서 커서 지금은 이제 저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둘이 만나면 그래 가가 하는 얘기가 형은 뭐 했어? 그래 네 삶에 대한 것이 그런가 보던데 좀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보다 훨씬 앞서 있으니까 요즘에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요,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동생을 보시면서 또 이렇게 장애는 또 보시면 이렇게 달리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지금도 이제 가끔 가다가 네. 보면은 같이 휠체어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냥 큰 목적지까지는 못 모시지만은 그 불편한 곳은 꼭 제가 안내하고 가는 성격이죠. 네. 그게 아마 동생한테 배운 정말 교훈일 겁니다. 네, 좋네요. 네. 그리고 뭐 오산 그러면 사실 30대 초반에 사는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우리 전국적으로 3위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출생률도 높고요. 또 보육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이 정책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사실 뭐 연구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잖아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오산시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젊은 말이면 부인이 애를 가지면 보육시설부터 알아본다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식이 태어나서 보낼 곳부터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넉넉했으면 좋은데 지금 보면 국공립의 때 시설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이라도 시설을 좀 더 해서 애들을 더 편안하게 또 그리고 성장하는데 누가 봐도 당당하게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의 움직임이 꼭 국공립만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널리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해요. 젊은 부모님들 생각해보세요. 자식 낳아가지고 벌써 애들 보낼 곳을 찾아다닌다면 그건 분명히 세 가지는 부족한 거죠. 하나는 마음에 조급해졌든지 아니면은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더 좋은 시설을 보내고 싶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제는 말하자면 시가 국가 정책이나 시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더 시설 관련된 것들은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국가대표로서 걸어오시고 지금은 또 교수로서 활동하시고 또 스포츠 해설가로도 활동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시면 이룬 것도 많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또 이것만큼은 못 이뤘는데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보면 저 양반 국가대표도 하고 또 방송도 하고 돈도 좀 벌어는 갖고 또 거기다가 이제 주택공사도 20한 7년 하고 대학교도 15니까 누가 봐도 손색 없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은 확실하죠. 또 만만 저희 노력도 있었겠지만 사회적인 현상에서 이 대접받고 살고 참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쯤은 사회에 환원 그래서 참여해서 그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한 번쯤 새롭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죠. 사회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영향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 목표가 또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끝으로요. 네, 교수님. 뭐 계획이 있다면 좀 전에 그 큰 계획이시니까 또 혹시라도 가족을 위한 계획도 있을 것 같고 우리 복지를 위한 계획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것 같은데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래요. 오산에서 이제 오면서 제가 건강하니까 운동선수 출신이고 우리 장애인들을 자주 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뵈면서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는 참여해서 좀 더 이제 좀 개선할 때가 됐다. 네. 때 되면은 무슨 행사했으면 불러다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공동 참여를 해서 개발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네. 뭐 저 늘 건강하니까 저야 뭐 24시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동생을 보면서 가끔 야 저게보다 나 우리 동생 분명히 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는데 네. 나보다 국제시장에 나가면 훨씬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너네는 막 그래서 방치해뒀더라면 가가 성장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저한테 한마디씩 해요. 형은 그렇게 잘못 살고 있잖아. 생각이 같잖아. 그러면 그 얘기는 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한테 할 때는 거기는 경험과 체험과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아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좀 찾아보면 그런데 가끔 뭐 행사나 해서 가보면 그때만 일시적으로 하고 말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또 말하자면 1대1로 했던 서로 돌봄이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 김영준 교수님하고 복지를 말하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스포츠 정신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가져봤고요. 정말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감동과 또 희망과 그 응원에 대한 여운은 갖고 있지만 정말 올림픽 정신처럼 정말 반칙이 없는 사회, 서로가 돕는 사회, 또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그러한 우리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